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본부장님 왜 또 전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지금 제가 신상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이직을 좀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려요. 근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12월 달에는 다른 회사 이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증권사로 가시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거 어지간한 분들은 지금 이제 계좌가 갑자기 파래졌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 어제부터 우리 시장이 계속 어제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고 오늘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사실 뭐 그 강도 자체는 굉장히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가 코스피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그 2주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를 위주로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에서 코스피 쪽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환율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 뭐 거침없이 올라왔었던 반도체 쪽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제가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과거에도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때 이게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5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15% 정도 벌어졌을 때 조정이 나왔다라는 과거의 그런 이력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5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17%에서 20% 정도까지 벌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었던 분들, 그동안 수익을 잘 챙겨오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식 포지션 자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네. 생각을 네.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쪽에 대한 큰 슈퍼사이클에 대한 그런 펀더멘탈이나 그런 앞으로의 업황이 훼손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시되 만약에 신용 매수라든지 좀 무리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우리가 이런 내러티브적인 측면 2027년도까지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조심은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관들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와는 다르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알고리즘에 따라서 매도가 나오면 그냥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하면 매물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입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단언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현금 여력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하지 못해서 그동안 반도체 랠리가 나왔을 때 수익이 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는 분할 매수로 본다면 지금은 어떻게 또 이제 다른 관점이 될 수가 있는데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을 매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쪽을 매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것을 유동성 랠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10월 말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었죠.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QT를 종료한다. 그러니까 타이트닝 긴축을 축소하겠다, 긴축을 종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유동성을 더 공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인데 네. 지금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화제가 될 수 있는,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업들이 과연 이 AI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캐펙스라고 해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우리 6월 달에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포인트가 안 됐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었던 실질적으로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026년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중소형주,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목별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단 눌림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하지만 그동안 뭐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는 다른 업종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봐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약바이오도 조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 다른 게 최근에 비만 치료제 쪽이 굉장히 이슈가 그러니까 뭔가 호재가 많잖아요. 메세라를 비롯해서 네. 그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오늘은 낙폭이 또 크게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고 이게 제약바이오가 업종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만약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한 종목 한 종목 깊게 파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ETF를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이 잡히는 ETF 중에서 바이오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과거에 5년 동안 6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면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각각의 의약품,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12월 달엔 항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말이 되면서 그동안 대형주, 뭐 최근 올해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반도체라든지 많이 올라왔던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연말에는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가서 하반기라든지 2026년도 상반기를 기대해 본다면 그동안 못 올랐던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외가 됐었던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가. 네. 근데 우리가 ETF 중에서 코덱스 바이오라는 ETF가 있는데 이게 거래 대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코덱스 바이오를 보시면 어제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좀 소외가 됐었던 느낌이었는데 지금 제 차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나오지 않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과열되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 때는 바이오가 그 반도체가 70% 나머지 업종군들이 30%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겨져 있는 2025년도에는 반도체를 뭐 30에서 40까지 줄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을 좀 더 올려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니까 지금 모든 업종이 마이너스인데 네. 플러스 내는 쪽은 통신업밖에 없고 예. 지금 이 본부장님 여기서 기계 쪽이 낙폭이 제일 큰데 기계 쪽이면 주로 어떤 종목들을 떠올리면 되나요? 기계 쪽이면 지금 우리가 사실 방산 쪽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기계 쪽은 방산 쪽이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예. 보니까 로봇 쪽도 이제 기계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 그 두산 네. 에너빌리티도 그쪽으로 엮여 있더라고요. 예,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도 네, 원전인데. 이게 좀 이게 분류가 좀 분류가 우리나라 이거 과거로. 업종 분류 좀 그 어려워. LG 네. 에너지 솔루션도 예. 전기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예, 그 그렇습니다. 다시 해야 될 것 화학이 같아요. 아니고? 네, 어. 그래가지고 이게 좀 조금씩 이제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낙폭을 기준으로 보면 로봇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성장주 단에서는 로봇주와 2차 전지가 가장 좋았고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로봇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주단에서 매물대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어느 정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계 쪽에서는 로봇 쪽에 대한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아까 전에 제가 제약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낙폭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로봇주들과 제약바이오를 비교해보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실적이 더 잘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로봇주들 같은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같은 성장 섹터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로봇 쪽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챙기시고 하반기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금융주는 어때? 어제부터 또 금융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도 사실 좀 일부 보험주들은 그래도 지금 이런 좀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시장에서 선방하는 모습이거든요. 뭐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런 쪽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네. 지금 뭐 통신주라든지 예. 그리고 은행주들, 우리가 전통적인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배당 쪽이나. 그렇죠. 배당이나 네. 이제 안전적인 투자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 새벽에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미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뭐 이더리움이라는 그 가상화폐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서 낙폭이 나왔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위험 자산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과열이 됐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안정성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 좀 자금이 넘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4대 금융 지주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순이익이 전부 다 1조가 넘어갔거든요.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배당에 대해서도 비과세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액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당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이익이 나오고 있는 이익 잉여금에서 배당금을 주거든요. 근데 자본 잉여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본 잉여금에서 배당을 주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감액 배당이라고 하는데,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과세 혜택에 대한 메리트와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메리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상법 개정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가 될 때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제동을 걸 수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반대로 받았었던,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증권주들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반대로 이제 반대급부로 좀 받고 있었던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수익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은행 쪽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켓 리스크인데, 시장이 그냥 흔들려 버리면은 실적이나 무슨 어떤 좋은 재료가 힘을 못 쓰는 게, 그렇죠. 아까 한 9시 한 15분쯤인가 SK 바이오팜 그게 나왔더라고요.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보자 어디 갔나. 예. 3분기 영업이익 701억, 262.4% 급증. 전망도 큰 폭으로 상회. 그러고 나서 팔짝 뛰었어요. 팔자. 주가가 뛰었는데 이게 지금 보합 내지는 자꾸 음전이 나올 듯이 그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좀 걱정인 게, 조금 잠잠했던 요 IPO가 11월 달에 보니까 빡빡하게 몰려 있더라고요. 네. 거의 뭐 칼렌더를 거의 매일 다 채우다시피 해서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상장하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는 기업들이나 우리 이 수급 측면에서 조금 힘들어졌어요. 이거 좀 걱정스러운 11월이 됐었네. 네. 이게 며칠 전만 해도 IPO 한다라고 하면 글쎄, 예.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IPO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증시 자체가 화랑이라고 한다면 IPO가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지금 그 2024년도 7월 달부터 금융당국에서 이 IPO와 관련돼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라고 해서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바로 물량이 나오지 않게끔 의무 보유를 해준다라고 이제 기관 측에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정 물량을 늘려주겠다는 늘려준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도가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올해 10월 달 같은 경우는 IPO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달에 없었던 IPO가 지금 11월 달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노타라든지 관련돼서 어제였나요? 노타가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많이 올라갈 때는 사실 증시가 그렇게 안 좋을 때 주가 흐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도 어떻게 보면 이 IPO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더 핑크퐁 컴퍼니라는 회사가 이번 주에 관련 그거 아기상어. 네, 아기상어 예, 관련돼 가지고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경쟁률이 2000대 1 정도가 나오는 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넣어도 받을 수 있는 청약 주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 한 주나 두 주나 두 주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IPO를 맞아요. 꾸준히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신데 이게 이제 상장이 됐을 때 어떤 거래가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더 핑크퐁 컴퍼니는 이제 상장 이후에 6개월 정도 안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상황처럼 조정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매수를 하지 못했었던 종목을 신규로 매수해보거나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매매 차원에서는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IPO에서 상장되는 신규 상장주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이 오늘 멈추느냐 내일 멈추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이 멈추고 증시 자체가 좀 하방 경직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또 IPO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좀 조정이 단기에 그치고 반등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이 좀 빠르게 반등할까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업황 분석 열심히 예, 하고요. 예, 예. 뉴스도 다 체크하고 있는데 전 사실 시장을 가장 우선시 보거든요. 시장을. 네네. 시장을 가장 우선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밀리면 경계는 먼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반도체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였다면 경계를 네.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빨리 올라왔을 뿐이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당겨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가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밀렸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메인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반도체가 우리 9월 달과 10월 달에 보였었던 그 정도의 주가 상승률은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미국의 정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캐펙스 때문에 만약 4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초에 자본적 지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내용들을 섭렵하신 이후에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좀 정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밀리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메인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와 2026년도 상반기를 본다면 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역시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역시도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제 반도체 섹터가 워낙 최근에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손실이실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괜찮은 종목이고 업황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현금이 있으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좋다고 하니까 제약바이오를 좀 담을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평단가를 낮출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죠. 저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일단 바이오는 조금 더 바이오가 아니라 반도체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여력이 많다면 매수는 맞는데 네. 한 번에 전부 다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네. 차원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바이오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바이오는 종목을 선택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 위주로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우리 정민 앵커의 그건데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을 더 내기 위한 어떤 전략인데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팔라 그러잖아요. 그거 어렵죠. 그걸 저는 내려가는 와중에 무릎에서 사지 말고 발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무릎에서 사시고 그 같은 무릎이 아니죠. 같은 무릎이 아니에요. 예, 같은 무릎이 아니고 그러고 어깨도 여기가 꼭대기끈이 싶어서 팔았다가 머리 가면 이 배 아픈 게 말도 못해요. 찍고 올라왔다가 약간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해주는 그런 정도.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는데 이 대형주에 대해서 누군가가 손절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께서 예. 손절이 없습니다. 손절가는 없습니다. 이런 손절가는 식으로 한번 없습니다. 발언을 한 적이 예. 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던 게 그런 분석이 나올 때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화면에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손실이라고 한다면 어제나 그제 매수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높은 가격에서 아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내가 더 저렴해졌으니까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추가 매수하더라도 저는 조금씩 철저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 공한 소리인데 하나만한 소리인데 무릎도 참새 무릎하고 황새 무릎은 다릅니다. 무릎 굉장히 위치가 좋은 달라요. 말씀이신 거예요. 무릎과 어깨지만 네. 다른 무릎과 다른 어깨예요, 확실히. 맞습니다. 네, 오늘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